자, 홀라과 함께하는 IDS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많은 시간이 별로 시간이 지나지 않았네요. 자,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홀라고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두 번째 올리고 세 번째인데, 짧은 시간에 급하게 이제 또 녹음을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참 답답하긴 답답한데, 제가 지금 이 자리를 빨리 좀 갖자고 지금 홀라고 씨한테 제의를 했는데, 제일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 김성훈이 지금 소송 중인데 예. 그 변호인단이 예. 정말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 하는 법무법인이에요. 예. 그러면 제가 할 때는 이 소송 비용이나 예. 그 소송 걸려 있는 금액 대비 변호사비가 정말 어마어마할 거란 말입니다. 그죠? 예. 예. 도대체 김성훈은 그 돈이 어디서 나는 걸까요? 글쎄요. 1년이란 시간 동안 그 변호 비용을 하려면 예.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렇죠. 예, 그쪽에 제가 알기로는 뭐 우리나라 유수의 그 법무법인들은 뭐 소송 금액이 뭐 억 단위가 되면 변호사 비용도 억 단위 이상 넘어가거든요. 그게 제가 듣기로는 그 형사 고소잖아요, 지금. 네네. 그 형사 쪽이라 그 금액이 굉장히 세대요. 네. 그리고 1심에서 이제 그 뭐 풀려 나오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변호사 비용을 대고 나서 그게 1심에서 징역형이 떨어지고 네. 그럼 2심을 진행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항소를 해서 네. 그러면 항소는 2배가 된대요. 더블.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심 때 변호사 비용이 50억이 들었다. 그러면 2심으로 들어가게 되면 항소를 하면 100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돈이 어디서 나냐 말이에요. 감옥에 있는 김성훈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누군가가 물어봤을 거예요. 그랬더니 네. 답변이 네. 뭐 빌려주는 사람이 있다. 빌려주는 예. 사람이. 글쎄요, 그 말은 좀 신빙성이 없고 예. 그 시티은행에 그 압류된 돈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지금 얼마 정도 남아 있나요? 지금 제가 그 카페도 언급을 했었지만 네. 그 시티은행에 지금 남아 있는 돈은 15,528원. 원래 총액이 얼마였어요? 그게 681억으로 나왔었죠. 네. 예. 그러면 나머지 돈은? 나머지 돈이 시티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돈을 민사 소송 들어간 사람들이 이만큼이 있어서 공탁을 건다 하고 했던 서류를 보면 466억 중에 15,528원이 남았다라는 거를 이제 그 시티에서 발표를 했었죠. 네. 그거를 카페에서도 올렸었고, 그래서 이제 시티는 더 이상 민사 진행이 어려울 거다. 돈이 이렇게 뭐 공탁 걸린 사실을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게 681억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시티에서 얘기하는 거는 466억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100몇 억이 비잖아요. 681억에 있었는데 466억이 이제 민사로 이 배당이 들어갈 거고, 네. 그리고 나머지 잔액은 15,528원이다. 이게 그 금액이 비니까 그것도 이제 뭐 100억, 140억 이상이 비니까 네. 이거를 제가 물어봤어요. 네. 시티은행에다가. 왜 비했냐? 예. 네. 그랬더니 그 비는 거는 얘기를 해줄 수가 없고 누가 가져갔는지 개인정보니까. 예, 개인정보니까. 그러나 이 66억 이후에 2차, 3차, 4차, 5차 6차까지 해서 5번에 걸쳐서 돈이 빠져나간 사실은 있다. 100억에 넘는 돈이? 예. 그게 어디로 갔는지는 지금 밝혀지지 않은 거네요? 예. 이게 만약에 피해자들한테 지급이 된 거다. 네. 그러면 일전에 66억 배당표 나와가지고 이제 가져갔던 거가 확인이 되듯이 네. 법원 가가지고 확인이 가능해요. 근데 없던가요? 근데 이 피해자들이 가져간 게 아니기 때문에 자료가 안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이게 심증은 요 돈에서 변호사 비용을 대지 않았을까 하는 심증이 가네요. 글쎄 그거를 이제 그 뭐 알 수가 없으니까 지금 그거를 금융정보 조회라는 거를 통해서 이제 뭐 법이죠. 법으로 해가지고 이제 시티에다가 재판부에서 이제 그 결정문 판결문이 나오면 그 정보를 알려줘라. 피해자들이 답답해하는 부분이니까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밝혀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
판결문 갖고 시티에다 들이밀면 시티에서도 그렇게만 되면 우리도 알려줄 수밖에 없다.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그 얘기까지 이제 어제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건 어디가 추측이지만 예. 만약에 김성훈이의 변호사비로 들어갔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거를 피해자가 이거를 이 얘기를 들으면 열받겠죠. 억장이 무너지죠. 예. 진짜 우리 돈으로 자기 변호사 비용을 대는 거니까 그렇죠. 저도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또 이거에 대한 또 소송이 또 빗발치겠네요. 그죠? 만약 이렇게 밝혀진다면 이게 몰라요 아직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확인이 돼서 만약에 예. 이게 사실이다 그러면 또 다른 소송이 빗발이 치겠네요. 그죠? 예. 이거 참 이 김성훈이라는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인가 봐요. 아니 문제를 아주 꼬리를 물고 있는데 참 답답합니다. 어쨌든 그 방송을 들으시는 그 피해자분들 중에 혹은 선정 당사자라고 하죠. 예, 그분들께서 조금 빠르게 움직이셔서 합법적인 거 모르시는 분은 우리 훌라구 씨한테 쪽지를 보내셔서 좀 여쭤보시면 아마 자세히 방법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이거를 선정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네, 법적인 절차를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민사를 시작을 하지 않으신 피해자분들은 이런 거 조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이민석 변호사나 약탈 뭐 백두산 뭐 그런 쪽에서 그 일단 송파경찰서 가서 피해자 진술을 해라. 그래야 이제 피해자로서 권리가 생기는 것이다. 그거를 안 하면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카페에도 뭐 이렇게 피해자분들이 이제서야 좀 움직이시려고 하죠. 깨우쳐서 예. 이거 알아보는데 한계가 좀 있다. 근데 이미 이 피해자 연합회죠. 네. 이민석 변호사 쪽에 네. 이분들은 솔직히 본인들이 돈을 대 가지고 현수막도 제작을 하고 뭐 각종 시위 여름에도 겨울에도 시위도 했었고 뭐 언론에다가도 이제 우리 사정을 좀 알아달라 그런 행동들을 했었고 그리고 법적인 부분도 다 피해자 진술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행동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송파경찰서에 가서 누구한테 무슨 정보를 달라 요청을 하면 된다. 아니면 뭐 법원 가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신청을 하면 자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측에서 계속 끌어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던 지금 이제서야 발등에 불 떨어진 피해자분들은 이제서야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 조금 늦은 감이 있잖아요. 한참 늦었죠. 그죠? 이 방법을 알려드려도 이제는 고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 1년 동안 저희가 그 투데이 말에 너무 넘어간 거예요. 그죠? 그렇죠. 네, 투데이가 사실상으로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정말 협박이라면 좀 그렇고 겁도 주고 이러니까 네. 그것도 믿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투데이를. 저는 그 얘기들 중에 제일 얄미웠던 게 그 민사 들어가려면 뭐 하루에 법정 뭐 변제금이 한 달. 5만 원? 5만 원. 5만 원 한 달인가요? 네, 한 달. 한 달 5만 원씩 주겠다. 네. 지금부터 민사소송 한 사람은 하라. 그 대신 법정 변제금이 5만 원이니까 5만 원씩 한 달에 결제해서 변제할 거다. 이런 말을 하니까 겁도 나고 또 법적으로 지식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너무 강하게 어필을 하니까 믿었던 거죠. 그 사람들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는 뭐 IDS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다 우리의 적이다. 이런 식으로 세뇌가 돼 있었어요. 피해자들이. 지나고 보니까 훌라후 씨가 맞았던 거죠. 참 이게 아니 근데 2심 결판나는 13일 이전에 김성훈이 변제를 해주면 그럼 제가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뭐 클리어하고 깨끗한 거죠. 저는 미안했다 그러고 그냥 사라지면 되는 거고. 그럴 일은 뭐 하늘이 뭐 천지개벽하지 않는 이상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뭐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참 우매했던 것도 반성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참 원망스럽기도 하네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발족을 한 게
소위 이제 비대위, 변추위 예.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졌는데 예. 지금 변추위 예. 그 아이데스죠 그쪽이 예. 변추위 쪽에서도 보면은 그 카페에 보면은 이제 민사 소송을 준비하는 듯한 액션을 취하고 있어요. 예. 근데 훌라후 씨도 아시겠지만 민사 소송이 더 이상 지금은 좀 힘든 상황 아닌가요? 힘들죠. 근데 왜 이쪽에서는 민사 소송을 준비하는 듯한 그런 글을 올리죠? 쇼죠, 쇼.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민사 소송을 했지만 더 이상 그 가압류된 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받아주질 않잖아요. 예. 근데 어떤 식으로 민사 소송을 한다는지 좀 이해가 안 가요. 자기들만 알고 있는 뭐 다른 김성훈 명의의 계좌? 그러면은 진짜 또 천벌을 받을 사람들이죠, 그분들은. 뭐 합의서 써주면 정보를 좀 우리가 쥐고 있는 게 있으니 우리끼리 나눠 먹자. 뭐 그런 제안을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분들도 또 피해자들한테 소송을 당할 텐데. 그렇죠. 예, 이 변추위도 그 의도를 모르겠어요, 정말. 이 의도가 김성훈을 빨리 빼내오자라는 의도라는 건 알겠는데 예. 왜 갑자기 또 소송 얘기를 꺼내는지. 아니 그게 이 김성훈을 빼내자는 얘기가 예, 그 활용그룹의 진행이 김성훈이 못 나와서 예. 결국에는 무산이 됐다. 그래서 그 대출 받은 예, 5천억, 5,500억을 예, 갖고 예. 올 수 있었는데 예. 아깝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처벌 불원서도 냈었던 거고 예. 지금도 김성훈의 사업이 잘 돌아가고 그리고 사업체가 여기저기 이제 자본금이 뭐 수천억대 있는 회사들이 살아 있다. 예. 그런 증거들을 제시를 해주면 예. 김성훈이 나와서 해결을 한다. 그러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실체를 밝히라는 거죠, 먼저. 그러니까요. 그게 참 단순한 이치거든요. 예. 자기가 나오고 싶으면 변제를 하면 되거든요. 예. 근데 변제를 하지만 무조건 나오면 해주겠다. 그거는 그 소위 말하는 이런 경우에 제가 훌라후 씨를 때렸어요. 예. 그래서 뭐 전치 몇 주에 상처가 입었어요. 예. 그럼 내가 가서 훌라후 씨 죄송하지만 합의 먼저 해주면 내가 보상해 줄게요. 해주시겠어요? 안 해줘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보상을 먼저 해주면 예. 전액 보상을 만약에 해주죠. 예. 그러면 훌라후 씨가 저를 말려도 제가 합의서 써줘요. 예. 네. 그 단순한 이론 아닙니까? 근데 전 맞으면 물을 거예요. 물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순한 이론인데 왜 자꾸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생각하는 게 돈이 없으면서 합의안만 바라는 게 아닌가 이 사람이. 그게 지금 그 홍콩 회사 어글러졌죠. 예. 홍콩 포렉스 수익 그렇게 대단하게 잘 난다던 예. 그 회사 어글러졌고 인도네시아 회사 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예. 그 셰일가스는 뭐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예. B2B 옵션은 사건 터지자마자 강정텐 사라졌고 네. 회사 정리하고 예. 그리고 나서 K먼제도 27억짜리 그 SPC 법인 만든 거 예. 이것도 어글러졌어요. 이게 그 딜러를 고용을 해가지고 네. 투자금을 받으면 그 돈 갖고 이제 매매를 해서 그 사측과 투자자와 이렇게 배당을 하는 그런 구조의 회사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것도 이제 끝난 거예요. 이거 오래 만들었잖아요. 예. 근데 이 회사도 끝났고 그러면 살아있는 회사가 뭐냐는 거죠. 답답하네. 근데 어쨌든 우리의 심증은 김성훈이가 해외 어딘가에 돈은 좀 있지 않겠어요? 차명이든 뭐 어쨌든 간에. 있다고 봐요. 예. 네. 그러니까 참 이 답답한 사람인 게 예. 그렇게 교도소에서 나오고 싶으면 예. 100%가 아니더라도 그죠? 예. 피해자들이 좀 흡족할 만한 변제를 해주면 예. 그 단순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예. 그럼 왜 그 생각까지는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긴 하겠죠. 근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변제를 안 하는지. 합의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지점장들이랑 예. 김성훈이랑 합의가 아직 안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만큼 줘라, 김성훈은 그만큼 못 준다, 뭐 예전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참 답답해요. 이게 김성훈이라는 사람이 제가 김성훈의 입장이면 나 빨리 나가고 싶다 그러면 하다못해 50%라도 먼저 해주고 예. 나 같으면 그렇게 해서 형을 줄이든 뭐 집행유예든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미안한 마음이 있고. 그렇죠. 그냥 보통의 사람이 마인드가 그런 마인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죠. 예. 근데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의 심리를 정말 안에 들어가 볼 수도 없고 정말 답답해요. 그 최근에 8월 22일 날짜로 근데 그것도 이제 쓴 날짜가 2016년
그러니까 본인이 네. 지금 그 안에 있으니까 날짜 개념이 없어지나 봐요. 그 1년이 지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예, 예. 그 2016년 8월 22일 날짜로 썼다는 반성문 최근에, 비슷한. 예. 예. 그 편지 예. 저도 그걸 읽어봤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댓글도 써 있지 않습니까? 이건 변제에 대한 건 아무것도 없고 네. 자기가 변제를 못한 거는 제3자한테 돌리고. 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참 답답한 사람이에요. 그 안에다가 반성하는 건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지만 예. 변제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해야지 왜 변제를 못한 걸 자꾸 남의 탓으로 하는지. 예. 피해자들은 어쨌든 변제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 정보가 있는 사람한테 매달리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인간이라면은. 그렇죠. 근데 왜 그런 식으로 지금 끌어가는지. 근데 이 김성훈이를 형사적으로 더 이렇게 고소나 뭐 속된 말로 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혹시 뭐 전문 변호사분들 만나 보셨나요? 예, 저는 하도 답답해가지고 네. 이거를 그 형사고소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분을 한번 찾아가서 네. 그것도 이제 그 피해자분들이 소개를 시켜 주셔가지고 네. 상담 한번 받아봐라.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상담을 했는데 제가 얘기한 거는 그 사기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예, 기소돼 있기 이미 때문에. 기소돼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사이에서 네. 일어났던 일, 1년 근 1년간 진행되면서 돈 한 푼 안 줬고 돈 준다고 얘기는 해놓고 그리고 이런 엉뚱한 짓들, 그 종이 쪼가리 걷는 것들 그런 것들 플러스 네.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제가 알고 있는 뭔가 플러스 예, 알파. 예. 네. 그 피해자들 돈이라고 추정되는 돈으로 만든 해외 법인. 이게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9월 이후에 설립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것들이 이런 행동들을 하는데 결국에는 현 시점까지 1원 한 푼 한 명도 받은 적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 결과이기 때문에 이걸 갖고 추가로 소송을 형사 고소를 할 수 있겠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가능은 하다. 그리고 피해자분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한 200명 정도 해가지고 10만 원씩 소송비용을 부담을 해도 2천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 예. 그리고 5, 6년 정도 뭐 형 더 받게 그렇게 해서 압박을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뭐 원하면 해주겠다. 근데 이게 변제를 받기 위한 압박이지 진짜 뭐 이 사람이 5, 6년 더 형을 살면 의미가 없다. 근데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압박이 들어갔을 때 돈이 일부라도 나오면 다행인 거 아니냐. 그러면 이 200명 소송 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또 배당을 하는 거죠. 예, 합의금을.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은 할 수 있다라는 답변인데 근데 5, 6년 형 그까짓 거 뭐 살지. 그렇게 하고 돈을 안 줘버리면 방법이 없다. 뭐 소송비용 10만 원씩 날리는 꼴이 되는 거죠. 아니 근데 그래도 예. 저 같으면은 뭐 압박이든 뭐든 예. 이 사람을 뭐 5, 6년 더 살겠다. 뭐 그럼 본인이 5, 6년 인생 더 허비하는 건데 예. 저도 피해자인 입장에서 예. 이 방송을 들으시는 피해자분들 중에 정말로 그 9월 이후에 그 저희 돈으로 해외 법인을 세운다든가 그런 나쁜 짓을 한 거에 대해서 또 처벌을 하고 싶고 그렇게 압박을 해서 조금이라도 내 돈을 받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 그러면 연락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1인당 10만 원 뭐 큰 돈입니다. 큰 돈이지만 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해서 노력 없이 우리 돈을 찾을 수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저 같으면은 훌라구 씨가 만약에 정식으로 그걸 좀 해봅시다 하면 저 같으면 100%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그 제가 모르는 다른 일들 그렇죠. 그런 거를 알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겠죠. 근데 뭐 김성훈한테 편지도 쓰고 뭐 그래도 네. 해결이 안 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런 분들이 이제 나서셔가지고 그 전체적으로 그 돌아가는, 고소장을 작성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추가를 해 주시면 그러면 좀 더 뜨끔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제보예요, 제보. 예. 그리고 그렇죠. 정보고 예. 싸움인데 예. 아직도 많은 피해자분들이 이 방송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예. 이 방송을 들으시는 피해자분들은
주변에 계신 다른 피해자분들한테 좀 퍼뜨려줬으면 좋겠어요. 이 그렇죠. 방송을. 뭐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그렇죠. 이거 네. 뭐 간단한 건데 해서 모든 정보와 제보를 정말 농담이 아니고 제가 아는 아이데스 주변의 핵심 아이데스 사측 빼고는 훌라구시를 따라올 분이 없다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확성할 수 있고. 그러니까 피해자분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모든 정보와 제보를 훌라구시한테 모이면 저희한테 도움이 되면 됐지 손해나는 건 전혀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네. 그다음에 그 형사적으로 난 좀 더 처벌을 하고 싶다 그러면 방금 훌라구시가 한 그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절대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10만 원을 뭐 각출을 해서 변호사 비용을 대는데 그 변호사를 뭐 살찌게 하고 훌라구시가 뭐 돈을 뭐 어떻게 하는 거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훌라구시를 고소하겠습니다. 아니 이거를 네. 변호사한테 직접 주는 거지 제가 받는 게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네. 오해와 의심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네. 아시겠지만 훌라구시는 아이데스 쪽에 잠깐 몸을 담았지만 본인은 여기에 뭐 피해 본 것도 없고 아무 관련도 없으신 분입니다. 근데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정말 잘 개인 사비를 들여서 이렇게 정말 속된 말로 생고생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화가 뭐 새벽 2시, 3시, 아침 새벽 6시 뭐 빗발치는데도 저희를 위해서 불철주야 뛰고 계시는 분이니까 그 정성과 그 마음을 좀 이해하시고 뭐 변호사 비용 이런 거 좀 예민한 문제입니다. 돈이 들어가면 그래도 우리 돈 찾는 거니까 절대 오해와 의심은 하지 마시고 좀 도움을 주시고 저희가 모르는 제보나 정보가 있으시면 좀 몰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선정 당사자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겠네요. 지금 어음이 문제가 되니까 네, 그거를 이제 누군가는 나서서 규합을 해가지고 네네, 민사 들어간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현명하게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정 당사자들을 모아달라. 연락이 좀 오긴 오던가요? 이제 2편 나가고 나서 그 2편 때 뭐 인기 없는 방송 뭐 저 별로 반응이 안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어제 하루 동안 2편에 대한 청취 수를 보니까 428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1편은 지금 뭐 1000건이 넘어갔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한 사람씩만 전달했다도 곱하기 2 하면 어마어마한 양이네요. 그렇죠. 이러다가 플라우시 스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는 그거는 아니고요. 네. 자, 어쨌든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는데 주변에 많이 조금 알려주셔서 저희한테 좀 도움을 좀 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비대위 변추위도 뭐 물론 나름대로 뭐 두 회사 다 두 팀 다 열심히 하지만 저희도 조금 피해자끼리 한번 열심히 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형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은 무의미하죠. 제가 지난 방송 때 조금 실수한 게 있는데 그 FX 마진으로는 고소가 안 되고 셰일가스로는 고소가 된다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최종적으로 제가 최종적으로 송파경찰서에서 답을 받았는데 이미 기소된 건에 대해서는 예. 형사 고소 고발이 안 된답니다. 예. 뭐 셰일가스든 뭐든 아무것도 안 된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형사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민사도 이미 다 막혀 있고 그죠? 개인적으로 김성훈한테 하는 수밖에 없죠. 예. 죄송합니다. 참 답답한 상황인데 그럼 어음 아까 말씀하신 그 선정 당사자들이 예. 어쨌든 빨리 규합을 하는 게 급선무겠네요. 예,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음. 미리 협의를 봐서 네. 그 배당기일 잡히기 전에 칠지 뭐 깰 수 있는 거. 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그 백은주 씨의 네. 550억 약속어음은 조사를 받았어요. 조사를 받았는데 이거를 그 본사 이사인 예모 이사가 예. 해줬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어음을. 예. 그렇게 얘기는 해가지고 이거 그러면 예 이사라는 사람이 그 위임장도 200장이나 갖고 네. 어음을 그렇게 쭉 발행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람까지 조사받게 되면 나머지 어음도 다 들통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런 살짝 그 깊은 생각을 잠시 했었는데 네. 근데 또 550억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더라고요. 제출했대요. 예. 뭐라고 소명을 했던가요? 혹시 그- 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그걸 안 보여줬어요. 그 송파경찰서에서. 그래서 지금 뭐 보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피해자분들이 어떤 식으로 소명을 했는지. 근데 이제 허점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것도 이게 그 인감을 첨부를 하는데 네. 어음은 5월 달이고 네. 발행한 게 네. 그리고 위임장하고 인감 증명이 지금 8월 달이죠. 9월이죠. 이제 오늘은 네. 이 8월 달에 이 저 인감 증명을 띄었다. 네. 그러면 벌써 한두 달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를 오히려 이게 독이 되는 게 아닐까. 서류 걷는다는 게. 아, 그러면 순서가 바뀐 거네요. 그렇죠. 소명 자료라고 내는 게 벌써 이거 봐. 이거 저 인감이 왜 이 날짜야? 미리 했어야지. 그렇죠. 어음 발행 전에 네. 먼저 합의를 받고 네. 위임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 나름대로 변호사를 그 만나봤더니 이 어음은 그 법률 용어로 사회행위라 그러더라고요. 네. 네, 사회행위라고 해서 이거는 불법적인 거다. 예. 다 많은 변호사분들이 다 그렇게 공론을 모아주시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조금 그 어음을 발행한 분이나 대리로 한 그 본사의 그 이사분 예. 그분하고 백윤주 씨는 아마 이것 때문에 또 곤란한 처지에 되지 않을까. 그거를 네. 위임장하고 뭐 피해자 네. 550억을 다 찾아서 뭐 위임장을 거뒀을 거 아니에요? 네. 위임장을 거둘 때 나는 위임하지 않겠다라고 그 이 위에 팀장들 네. 영업자들한테 이제 문자나 네. 네. 카카오톡으로 이게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 나는 이거 약속은 동참 안 하겠다. 네. 그런 사람들이 550억 요번 소명 자료에 포함이 돼 있으면 이건 임의로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거는 공문서 위조인데.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걸 미리 노블레스 지점 피해자들한테 네. 제보를 받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럼 진짜 무서운 사람들인데. 그래서 나서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만약에 소명 자료에 네. 이 위임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피해자분의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이건 뭐 간단하게 깨질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훌라후스의 추측이죠. 예. 추측입니다. 이거는 네. 뭐 이거는 확실한 증거는 아니고 어쨌든 그 소명 자료가 뭐 곧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그죠? 들어오면 아니 저 그 피해자한테 네. 송파경찰서 그 고반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네. 그 명단을 달라. 그건 당연한 의무잖아요, 네. 피해자, 그죠?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그 명단을 받아라. 그게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노블레스 피해자인데 내 이름 난 위임한 적이 없다. 근데 그 피해자 550억 금액 중에 내 이름하고 내 피해 금액이 들어가 있으면 이건 난 고소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명단을 받으라고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곧 밝혀지겠네, 진실이. 그렇죠. 아, 제 속마음은 솔직히 등재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렇죠. 제 속마음은 네. 솔직한 마음입니다. 아마 550억이 딱 한 명의 피해자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혹시 제 이름도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저한테도 그런 문자는 오진 않았지만 예. 저도 그때 합의서를 쓰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자리에 직접 갔었고. 예. 근데 혹시 그럼 저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꼼꼼하게 준비를 하고 합의를 얻어서 위임장까지 다 받고 그렇게 해서 어음을 발행했으면 문제가 없죠. 그렇죠. 어음 발행 전에 이미 예. 인감 증명서를 받아서 그렇죠.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 건데 모든 상황 돌아가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이 사측이 굉장히 급한 거예요, 지금. 이제 급해요. 굉장히 급하니까 예. 꼼꼼히 체크를 못 하는 거죠. 돈도 빨리 빼내고 싶고 돈도 빨리 빼내고 싶고 합의서도 받아가지고 면피 받고 싶고 그렇죠. 예. 근데 어차피 제가 그 어떤 분이 그 댓글을 올린 걸 보니까 그 좀 과격하게 올렸는데 좋다. 김성훈이랑 다 나와라. 나온 대신 정말 평생 다리 뻗고는 못 살 거다. 제가 하는데 저번 방송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분들 지점장들뿐만 아니라 나와서 뭐 하더라도 아마 평생 소송에 시달릴 거예요. 그거는 아마 기정사실일 거예요, 그죠? 13일까지 돈 변제를 못 해주면
그게 이제 정해진 운명이죠. 그렇죠. 뭐 지점장이나 모집책이나 솔직히 그 모집책도 참 불쌍해요. 그죠? 아이 제가 그 피해자분들도 딱한 분들 사연도 많이 들었고 예. 그 영업자들도 예.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는 처해진 분들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저 예. 심지어는 뭐 고객들 이자를 본인 돈으로 아직도 지급하시는 분이 아니 있더라고요. 원금까지 갚아주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민사소송 들어가려고 해가지고 서류 좀 부탁을 했더니 자기는 돈을 찾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난 너한테 돈 받았는데 그래서 서류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 돈 날리는 거네요. 이거 모집책은. 날리는 거죠. 모집책은 자기 돈으로 갚아주고 이 사람 이 피해자 본인 고객이 좀 도와줘야 민사를 진행을 할 텐데 그 돈을 다시 찾을 텐데. 네. 그 돈 찾으면 자기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객한테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내가 받는 돈 원금을 돌려줬으니 그 돈 찾으신 돈 저 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받아야 될 입장인데 그 서류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 자기가 원금 갚아준 돈을 포기를 하고 민사를 들어갔어요. 참 세상 참 각박합니다. 그죠? 저는 진짜 그래서 각박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저는 사기 사건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이게 사기 사건은 이 주도되는 사람은 한 명이면 되고 그 사람이 혼자 독박 다 쓰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좀 피해를 줄이는 방법 그게 제일 현명한 해결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돌아가는 거 보면은 그렇게 되지가 않네요. 그거죠. 늘 말하는 거. 사람은 변하지 않는데 돈이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모집책들 보면은 이 방송을 들으시고 또 혹여 또 다른 피해자분들이 그래? 그럼 나도 모집책을 할까? 그런 분들이 있는데 뭐 그거는 본인들이 판단을 하시는데 네. 그 일부 모집책들은 정말 양심적인 분들이 있어요. 네. 일부 모집책 일부분인데 네. 그분들한테 변제를 받고 이러신 분들은 그분들이 돈을 찾기 위해서 조금만 도움을 주시면 네.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 모집책들도 뭐 피해자분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부류로 보시는데 안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일부는. 네. 저는 김성훈 빼고는 다 피해자로 봐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피해자분들 그 모집책 분들도 조금만 좀 용서를 해주시고 뭐 미우시겠지만 그분들도 굉장히 어려우시니까 그 진짜 모집책들은 자기 돈으로 갚아주고 이자 지급하고 정말 불쌍해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좀 이렇게 관련이 있었던 미래지점의 영업자들이 제일 크게 당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나섰던 거예요. 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제가 미래지점에 투자했습니다. 예. 정말 그 모집책들이 갚아주는 거는요.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람들은 갚아줄 의무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죠? 그냥 모집만 했을 뿐인데 돈은 김성원한테 갔잖아요. 그래서 근데도 그 고객들과의 그 신의 약속, 그 관계 때문에 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성훈이가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참 김성훈이가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제 요것만 말씀드리면 또 유민석 변호사님이 삐져요. 그래요? 영업자들 수당 받았지 않냐? 그렇구나.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부라고. 근데 까놓고 이렇게 들어보면 진짜 딱한 사연들이 많더라고요. 맞죠. 그러니까 김성훈이가 천벌을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다, 둥글둥글한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쨌든 아량을 베푸실 때는 좀 더 넓은 범위로 생각을 해주시고 용서하지 못할 부분은 단호하게 용서를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얘기가 조금 바깥으로 샜는데 자, 어음을 깨기 위해서 선정 당사자분들의 연락을 기다린다고 했는데 자, 선정 당사자분들 이 방송을 혹시 들으시면 하루라도 빨리 플라고시아 접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낫죠? 자, 그리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대덕이란 분이 또 글을 올렸어요. 글을 올려서 거기서 이제 제가 그 글을 보면서 느낀 게 아니 이 사람들은 김성훈 집행유예가 목적인 사람인데 뜬금없이 민사소송 얘기를 하고 그건 아까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훌라구시를 어떻게 법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그래서 공범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고소를 해라.
법정에 서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네. 저는 저를 고소를 안 할 거라고 봐요. 좀 위험한 발언 아니십니까? 아니, 고소하면 하는 거지만 네. 안 할 거라고 봐요. 그렇죠. 제가 생각을 해도 예. 만약에 그 변추위에서 훌라구님을 소송을 하게 되면 예. 정말 메가톤급 폭탄급 이런 정보들을 탁 터뜨리면 예. 본인들한테 더 해가 가지 않나요? 아, 이제 제가 지금까지 진실 규명을 요구를 해라. 네. 라고 하면서 이제 글을 쓰고 증거 올렸던 것들, 그런 것들을 그러면 밝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대답이 일치 없었죠. 예. 아니, 요번에 저 고소한다고 뭐 자료 모으고 있다 뭐 그런 얘기 하면서도 네. 결국에 제가 최근에 그 변추위는 그러면 이런 진실을 밝혀라. 그리고 정은희 씨 비대위 그쪽도 진실 요구를 해라. 네. 했던 부분들 양쪽 다 얘기 안 해요.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회사 이 해외 업체들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규명 안 하고 진실 규명하라 그랬더니 고소한다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니까 하려면 하라 이거죠. 근데 본인은 그 대독이라는 분은 그 한영 사건 때문에 그쪽에다 내용 증명을 받았잖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전- 한영 쪽에서 진행 중인가요? 예. 음. 그렇죠. 본인이 오히려 좀 더 좀 몸을 사려야 될 것 같은데 대독 씨는. 내놨나 보죠, 뭐. 저처럼. 그래서 이제 훌라구 씨가 뭐 소송에 대해서는 뭐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이 훌라구를 건드렸다가는 우리가 더 득이 되는 게 없을 거다 그런 판단이 있으면 그런데 그래서 그런 글들을 보면 그 너무나 그 아직도 좀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닌가. 보여주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자기들 믿는 어, 이 피해자분들한테 예. 우린 당당해. 뭐 그런 제스처 아닐까요? 결국엔 고소 안 한다고 봐요. 하려면 하라 이거였죠. 뭐 저는 그리고 훌라구 씨 뒤에는 예. 10,000명의 피해자가 있어요.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에 대해서는 힘을 분명히 실어드릴 거를 제가 약속드리고 피해자인 저 한 명으로서 예. 약속을 드리고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비대위에서 예. 지금 고소 서류를 접수하고 있어요. 예. 김성훈을. 예. 근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더 이상 고소가 안 되는데 그 비대위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변제 방안에 내놓은 거. 변제 방안, 제3자 변제라든가 뭐 1년 동안 얘기한 그거를 사기로 봐서 고소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은데 예.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 제가 그 세 번째 글에 네. 변제와 합의서의 네. 그 세 번째 순서에서 그 한영에 관련된 그 자료들을 더 취합을 했었는데 네. 합의서를 안 걷는다. 그렇게 하길래 여기서 그만하겠다라고 얘기한 부분들, 고 김웅 대표나 네. 뭐 한재혁 네. 그런 사람들의 관련된 자료들 그런 거를 비대위도 갖고 있을 거예요. 그거 갖고 이제 추가 고소를 하겠다 뭐 그런 얘기 같은데 이런 것들을 다 한 군데 모아가지고 형사 고소를 하자는 거죠. 제 얘기가. 예. 그 해외에다가 돈 빼돌려가지고 회사 차린 거며 해서 작년 9월 이후에 있었던 일들 네네. 그런 것들을 갖고 이제 하자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 저기 비대위의 그 정모 위원장 예. 그분이 훌라구 씨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락을 해야죠. 예. 아직까지 접촉은 안 해보셨죠? 아니 이제 그 뒤로 이렇게 얘기가 오고 가게 있긴 있어요. 그러면은 예. 그 비대위에서도 훌라구 씨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어제 그 제 글에 대해서 이 정보 이건 뭐 정보 같지도 않은 정보 뭐 그거 해가지고 했던 그 캔디 필명 캔디 네네. 정은희 씨 네네네. 그런 댓글을 쓰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이럴 때가 아닐 텐데 근데 어쨌든 저는 안 만난다 그랬어요. 만날 생각이 없다. 제가 만날 이유가 없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진정성을 보여달라. 그렇죠. 1년간 갖고 있던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정보. 압박할 수 있는 무기, 카드. 예, 그걸 갖고 검찰에 들어가서 자폭을 하는 게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캔디라는 분 정은희 씨는 1년 동안 정말 피해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정말 큰 고통을 주신 분이에요. 네. 이 소송과 이런 것들 모든 거를 빨리 못하게 한. 돈 받았잖아요. 참.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또 해명했다고 또 그렇게 글을 올리더라고요. 뭐였는데. 근데 저도 그날 그걸 갔었는데 그냥 받았었다. 네. 경비 때문에 뭐 그런 내용밖에 없었어요. 네. 근데 제가 단순하게 생각할게요. 13개 지점에서 받았나요? 그렇다고 그러는 네, 거지. 그러면 그게 1억 3천에다가 김성원한테도 모종 받았다면서요. 1억. 예, 1억을 받았으면 네. 2억 3천인데 네. 1년 동안 활동비가 2억이 들어갔다는 거는 네. 일반인들은 솔직히 납득을 못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고 해서 그 1년 동안 소송을 전개했거나 예. 뭐 민사소송, 형사소송을 해서 변호사 비용이 이러면은 이해를 해요. 예. 인원이 많기 때문에. 예. 근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2억이라는 돈을 2억 5천이죠. 예. 2억 5천이라는 돈을 썼다는 건 솔직히 제 계산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 2억 3천. 그러니까 2억 3천을 썼다는 거는 예. 피해자인 제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거든요. 예. 아니 변호사 비용도 안 들어가. 예. 그렇다가 뭐 시위를 뭐 몇 천만 원을 하지도 않았어. 예. 근데 근데 어떻게 2억 3천이라는 돈이 그렇게 다 소진이 뭘 모르겠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지 안 남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많은 돈을 그게 정말 너무 억울한 거예요. 1년 동안 피해자들은 아무것도 못하게 해놓고 예. 정작 자기는 2억이라는 돈을 받아서 예. 어디다 그냥 뭐 우리 활동하는데 썼다고 이렇게 퉁 쳐버리는데 예. 저 지금 저한테 누군가가 2억을 주면요. 예. 정말 엎드려 절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은희 씨는 요 부분에 대해서 정말 피해자들이 오해를 받기 싫으면 본인이 예. 그러면 명확하게 예. 그죠? 밝히는 게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결론은 민사나 형사 쪽으로는 아까 훌라우 씨가 말한 그 형량을 5, 6년 더 늘리는 예. 그 9월 이후에 예. 해외로 자산을 빼돌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할 수 있지만 다른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게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뭐 또 피해자분들이 답답하신 분이 예. 변호사한테 상담받고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또 따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우리들이 뭐 하자. 내가 쥐고 있는 게 있으니 이렇게 하자. 그런 것들이 언젠간 나올 거라고 봐요. 예. 예. 그러니까 오늘 그 방송의 그 참 그 요점은요. 첫 번째가 그 시티은행에서 돈이 비는 100억 이상의 돈. 네. 그 돈에 대해서 피해자분들이 송파경찰서에 가서 송파경찰서라든가 해서 방법을 찾으셔서 어디로 왔는지 그걸 빨리 추적해 주셔야 되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어음 소명 자료, 예. 어음 소명에 대해서 송파경찰서에 연락을 하셔서 요구를 하셔서 예. 왜 그러냐 그거와 그다음에 선정 당사자로 되신 분들 빨리 연락하고 예. 모든 정보와 제보를 있으시면 좀 더 있으시면 디테일한 게 있으시면 우리 훌라구님에게 빨리 조금 컨택을 해주시면 그런 연락. 것들이 피해자분들 속에서 이제 이 얘기들이 나오고 네, 공론화가 돼서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아니더라도 뭐 더 좋은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렇죠. 제안이 나오고 해결 방법이 생기면 그게 올바른 방법. 그런 방법이 있으면 훌라구 씨는 모든 정보를 오픈하실 마음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그죠? 아 빨리 던져드리고 저는 제 생활로 돌아가야죠. 맞습니다. 아 진짜 훌라구 씨가 정말 어떤 분들은 훌라구 씨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뭐 돈을 바란다 이런 억측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건 절대 아니니까 만약에 그런 거면은 제가 훌라구 씨를 고소할 겁니다. 네. 예, 그런 건 전혀 없으신 분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사측에서는 눈에 가시죠 훌라구 씨가 지금은 암적인 그래요. 존재죠. 네. 예, 아마 사측에서는 했는데 훌라구 씨가 지금 개인적으로 뭐 신변도 조금 좀 불안하실 거예요, 그죠? 뭐 별일 있겠습니까? 네. 근데 세상 일은 모르는 거니까 네. 자 어쨌든 그 훌라구 씨를 저희들이 최대한 보호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나 정보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셔야 되니까 이 세 번째 방송입니다. 여러분 그 세 번째 방송에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데 좀 많이 좀 알려주시고 힘을 좀 한 군데로 늘 말씀드리는 거 한 군데로 좀 실어주십시오. 그리고 훌라구 씨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억측과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제발 싸우지들 마시고. 아니 근데 마음을 열고 접근을 해 오시면 네.
저랑 같이 하시는 피해자분들을 네.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뭐 아이데스 피해자의 눈의 네네. 회원분들이나 네네. 그렇게 해서 만나서 이 얘기를 나눠 보시다 보면 아 이거 이렇게 이쪽이랑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실 거예요. 아마. 그렇죠. 길이 예. 보이죠. 저도 처음에는 그 1년 동안은 예. 훌라구시를 누구 소개로 글을 보게 됐어요. 예. 그랬을 때, 야, 이거 뭐냐? 이게 예. 또라이 아니야? 속된 말로. 막 이랬었어요. 근데 그게 지나고 보니까 투데이에 세뇌가 당한 거예요, 저도. 예. 예. 그래서 뒤늦게 그분한테 빨리 훌라구시를 나를 만나게 해달라 해서 이렇게 접촉이 됐는데, 예. 제가 죄송합니다. 저랑 만난 지가 이제 거의 근 1년 돼가죠. 얼추. 예. 예. 했는데 제가 평가했을 때는 훌라구시는 정말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 제가 욕 한번 하겠습니다. 괜찮은 놈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믿어주시고 정보를 좀 더 힘을 기울여주시고 피해자분들 지금 비대위 변추위 그분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한테 가면 또 시간 까먹습니다. 그렇죠. 저는 나쁘게도 봐요. 어쨌든 여러분들의 돈을 찾는데 길을 찾고 싶으시면 하시고 지금 민사 형사 쪽으로는 감히 말씀드리면 좀 힘들죠 이제는. 지금은 특히 민사 쪽은 좀 힘들죠. 이제 예. 김성훈한테 1대1로 하는 수밖에 없죠.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늦었더라도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길은 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은 더 굳어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알고 계시는 제보나 정보 있으시면 훌라구시한테 쪽지를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하여튼 힘내시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자, 지금 훌라구시와 또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그 변추위에서 예. 그 합의서를 내라 그랬나요? 뭐 어음을 통해서 민사소송. 예. 민사소송을 한다고 이쪽으로 뭐 서류를 제출하고 이쪽으로 뭐 합류를 해달라고 그렇게 문자들을 보내고 있어요. 예. 카페에서 강퇴당하신 분들은 제외하고. 예. 예. 근데 그게 뭐 의미가 있나요? 제가 듣기로는 그 믿습니다 파만 갖고 네. 합의서를 제출 받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합의서 근데 제가 걱정하는 게 이 합의서까지 내주고 돈은 그러니까 약속금이 다 깨져버리면 사측에서 발행한 네. 그 위임받지 않은 네. 약속금이 다 깨져버리고 그리고 합의서까지 제출을 했다. 그런데 변제를 못 받았다. 네. 그런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이러시는 건지 그러네요. 저는 참 걱정이 돼요. 뭔가 이렇게 뭐 예전에는 대위 변제한 때는 그래도 지급보증서를 주겠다. 기대를 했죠. 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지급보증서라는 거는 금융기관의 그 믿을 만한. 네. 네. 그게 있으면은 받아라. 근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안 됐죠. 결국에는 그게 아니고 이제 뭐 대위 변제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그 주식 배당, 네. 그 알텀캡, 말도 안 되는. 예, 그렇게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한영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이민석 변호사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 미디어스 전혁수 기자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거를 그 사진을 찍었다고 해서 5분짜리 뭐 찌라시, 그렇게 올라왔죠. 그렇게 비하 인신공격이죠. 뭐 그렇게 해서 깨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합의서를 쓴다 그러면 변호사를 통해서 재판부에 제출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재판부에 제출을 해라. 그러면 이게 열람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 본인들이 진짜 그 먼저 합의서를 썼다. 그래서 제출을 했다. 그게 확인이 되면 본인들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합의서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어음은 뭐야? 그럼 어음이 깨진단 말이에요. 못 낸다고요, 본인들이. 이게 정말 위험한 다리를 건너는 거네요. 아니 본인들이 합의서를 써도 예. 눈앞에서 써도 예. 재판부에 바로 제출을 못 해요. 했다가는 본인들도 피해금에 대해서 변제 요구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당당하다면 모범을 보여라. 그 사실을 그 변추위에서는 모르나요?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알면서 이제 제출을 받고 싶은 거겠죠. 합의서를. 본인들은 눈앞에서 쓸 수도 있어요. 예전에 그 확인서인가? 네. 그 고소장, 김성훈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을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한번 모았었죠. 모았었죠. 그때는 이제 투데이였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모았던 거를 4월 3일 날 정은희 씨가 김성훈 면회 갔다가 구체적인 변제안이 없으면 접수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 뭐 제가 접수한다고요.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칼진 목소리로. 네. 그런데 접수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했죠. 그거를 지금 변추위에서 비대위한테 요구를 하겠다는 거예요. 달라고. 그랬던 그 모든 서류들을 반환받겠다. 근데 이게 이 실무자들이 확인을 해보면 알겠지만 그때 썼던 고소장에 과연 지점장들이 쓴 게 있는지 전 그게 궁금해요. 확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지점장들도 어떻게 보면 아이디스 편인데 그죠? 네. 본인들이 면피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 고소장을 썼다고 쳐도 그게 과연 재판부의 그 직접 변호인 측이 아닌 그거는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정은희 씨가 저는 그때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겠죠. 저희보다는 월등히 많이 알고 있겠죠. 진행한 당사자니까요. 그렇죠. 사실 저도 얘기 들은 게 있는데 뭐 고소장을 쓰긴 썼으나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해보니 지점장들 고소장은 빠져 있더라.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합의서는 그냥 재판부에 제출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확인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어음은 네. 어차피 저도 전문 변호사들한테 많이 상담을 받고 있지만 어음은 거의 뭐 제 의견입니다. 네. 100% 깨질 확률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변호사분들. 물론 다툼은 있겠지만 예. 무리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진짜 그 합의서를 써준 피해자들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드러난 어음이 백운주 씨 550억하고 네. 그 엘림 지점 네. 전송용 지점장 450억 네. 이렇게 하고 개별 어음이 또 따로 있어요. 저기 미래 알파 지점도 있고 또 아니요. 그 실제 민사로 들어간 어음. 들어간 예. 것만. 예. 들어간 것만 이제 파악이 되니까 다 네. 파악하고 금액도 틀린 부분도 다 이제 자료를 갖고 있는데 예. 느라 이거죠 저는. 합의서도 써내서 제출하고 자신 있으면 어음 넣어라. 그럼 얼마든지 깨주겠다. 이 미래지점 아까 말씀하셨는데 미래지점이 900억 정도 되잖아요. 네. 2명 이름으로 해가지고 네네네. 그게 금액이 900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900억으로 해가지고 이건 대충 끊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어음 집어넣으려면 백운주 씨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위임장도 받고 인감도 받고 정식으로. 네. 그리고 나서 이 액수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 이거 누가 맞춰줄까요? 다 드러난 마당에? 이분들도 참 굉장히 불법적인 걸 많이 하네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이 두 명이 안 넣는 거라고 봐요. 본인들도 이미 기소돼 있는 상태니까. 그렇죠.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거 보고 추가적으로 넣어보자. 그렇게 해서 기다리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것도 이 본부장 이름으로 2장을 끊는 게 아니라 총대를 매려면 지점장이 장이니까 지점장이 이름으로 어음을 끊었어야죠. 그리고 실제로 이 소속 영업자들이 난 개별로 끊어달라 해가지고 요구를 했어요. 내용 증명도 보내고. 저도 했어요. 네. 근데 안 된다 그랬다고요. 네. 근데 다른 지점은 이렇게 가지고 권리를 찾은 피해자들이 있어요. 이게 정말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정말 양파 껍데기처럼 계속 나오는데 계속 파헤치면 돼요. 네. 네. 그 이분들은 무슨 생각으로 하여튼 그 어음의 합의서를 써주신 분들이나 쓸 계획이신 분들은 잘 판단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걸 써주면은 내 권리를 행사 못할 확률이 더 많은 거죠. 그렇죠. 네. 합의서까지 써줬으면. 그죠? 이게 배당기일이 잡히면 네. 지금 숨어 있을 거로 추정되는 어음들도 다 드러날 거란 말이에요. 네네. 이것들을 과연 선정 당사자들이 다 모여서 네. 어음 깨자.
예. 해가지고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본인들이 그 받아갈 안분 배당률이 높아지니까 예. 이걸 깰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본인들이 그렇죠. 변호사비 내고 민사 들어간 사람들이 그렇죠. 피해자 당사자들이 예, 예. 그렇게 되면은 이 어음이 호소한 부분이 하나라도 있으면 예. 그건 다 깨진다고 봐야죠. 아, 자, 여러분들 말씀 들으셨죠? 저도 선정 당사자입니다. 저도 선정 당사자인데 저는 100% 동참을 하고 있는데 이 방송을 들으시면 좀 모입시다. 우리 선정 당사자들. 진짜 얼굴도 보고 서로 위로도 좀 하고 돌파구도 좀 모색을 하고 이 어음이 잘못되고 깨져야만이 저희들 몫이 그나마라도 좀 늘어나고 좀 찾을 수 있는 희망이 더 커집니다. 예. 그러니까 선정 당사자분들 이 방송을 만약에 들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내 돈 찾는데 내가 나서야지 뭐 누구를 기대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정 당사자분들 좀 빨리 연락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 다음에 그 현실적인 변제안은 제가 그 카페에도 글을 썼지만 빨리 지점장들이 그 김성훈 면회를 가서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사태가 이렇게 돼가고 예. 있다. 당신한테 최대한 지금 불리하고 있다. 예. 예. 그러니 현실적으로 변제를 어느 정도 일부라도 해주고 피해자분들한테 사죄하고 선처를 바라는 게 방법일 것 같다. 그렇게 이제 합의를 끌어내서 면회를 가서 그 숨겨둔 재산 하고 지점장들이 받은 수당 그런 것들을 이제 다 토해내서 십시일반으로.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 피해자분들의 지난 시간의 고통 그거를 어느 정도 어루만져 줘야 그래야 본인들이 그나마, 원하는 방향으로 예, 흘러가죠. 그나마 그죠. 예, 뭐 20년 살 거 뭐 네. 10년으로 준다든가 뭐 이렇게 되는데 간단한 원리인데 왜 그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또 캥기는 게 속칭 캥기는 게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방송을 그 IDS에 있는 뭐 본부장급이나 지점장님들이 들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들으신다면은 지금 사태의 심각성을 김성훈 씨한테 충분히 좀 인지를 시켜서 면회 가셔서 그 2심 공판 결심 공판 전에 빨리 어떤 액션을 취하면 그나마 당신이 감형된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해서 빨리 조금 알려줬으면 좋겠네요. 그죠? 그거를 한 달 전에 얘기했는데 아직도 안 했는데 뭐 시간이 없죠 이제. 이게 방법이 보면 없어요. 사측에서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미루는 것 같아요. 뭔가 있어서. 예. 그러니까 계속 불신이 의혹을 낳고 의혹이 의심을 낳는 것 같아요. 예, 예. 어쨌든 뭐 그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한 곳으로 모아야 됩니다. 예. 한 곳으로 모아야 되고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자, 훌라우 씨 그 앞으로의 뭐 활동 계획 같은 거 있으세요? 저는 일단 13일까지는 네. 저도 휴가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예. 아유, 이제 참 할 나- 일이 없어요. 나, 제가 할 수 있는 거에 없어요 지금. 음. 예, 이제는. 여러분들 들으셨죠? 저 이분이 뭐 말이 휴가지 뭐 휴가 가겠습니까? 가서 뭐 띵까띵까 노시겠습니까? 이분이 잠시 여기 일을 이제 너무 머리가 아프시겠죠. 제가 생각해도 뭐 이 정말 수백 가지 수만 가지의 정보를 다 취합해서 한 곳으로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방송하랴 글 올리랴 여러분들이 좀 고충을 생각해 주시고 자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정 당사자분들 피해자분들 그리고 합의서 써주려 하신 분들이 뭐 누구나 환영합니다. 제보와 정보를 한 곳으로 모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훌라우 씨, 저 피해자의 입장으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정말 고맙고 정말 뭐 아무 대가 없이 지금 뛰시는 거 아는데 힘드시고 자비로 하시는 거 뭐 경제적으로도 참 만만치 않으실 텐데 조금만 더 정말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수고를 해주십시오. 염치 없지만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